자, 물질관의 변천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 자, 그 중에서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왔죠? 탈레스가 나왔지. 네, 자, 이 탈레스는 일원론이라고 불러요. 일원론. 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만물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얘기하기가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론이라고 불러요. 자, 사원론은 뭐냐면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네 가지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습하다 이런 성질이 있지. 네. 그 다음에 불은 뜨겁다. 따뜻하다. 그 다음에 공기는 건조하다. 그 다음에 흙은 차다라고 얘기했어요. 차갑다. 자, 이런 습성을 부여해서 자, 얘네들이 적당한 비율이 달라지면은 적당한 비율로 모든 물질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야. 적당한 비율로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냐면 연금술사들이 등장하게 돼요. 연금술사. 자, 이 연금술사는 여러 가지 금이 아닌 금속으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네, 금을 만들려고 했다야. 자, 그런데 금은 만들어졌을까? 아니요. 안 만들어졌겠지. 근데 이 연금술사들의 업적이 있어. 어떤 업적이 있냐면 화학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론이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은 만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알갱이를 자, 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소의 개념을 설명을 했어. 자, 그래서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자, 성분이에요. 성분. 개수가 아니고 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소를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자,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최초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적
원소의 개념을 주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질관이 변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라부아제라는 사람은 자, 물을 가열된 주철관이라 그래서 그냥 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주철관에 통과시켜 산소와 수소로 분해를 해요. 자, 고대 사람들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만물의 근원은 물, 불, 공기, 흙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물은 나누어지던데? 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산소는 주철관에 철과 결합을 해버려요. 자,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이제 산소는 기체로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철과 결합하고 수소 기체를 모은 거야. 기체를 얻는 실험을 한 거야. 자,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라부아제가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고 싶었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자, 물은 원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네. 물은 원소가 아니다. 다이나. 네. 자, 물이 원소가 아닌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열된 지철관을 통과시키면은 다시 산소는 천천히 얘기해봐. 물을 가열된 지철관을 통과시키면 산소와 수소로 나눠지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물을 쉽게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은 절대로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이렇게 과거에 우리 철학자들이 물질의 근원이 뭔지 고민을 많이 한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 자, 그러면 이제 자, 선생님이 원소 표 보내준 것들 다 프린트 했니?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원소 외우자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줄 거야. 그거는 외우고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 그 원소들이 다 쓰이거든. 그러니까 외워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원소가 뭔지를 한번 배워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원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원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원소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가 않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않으면서 어떻게 되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음,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지. 성분. 네.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뭐냐면 종류라는 거예요. 종류. 또는 가지수.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선생님이 보내준 원소표도 있지만 그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8가지 정도예요. 네. 현재까지
약 118 종류가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도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원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자, 예전에는 원소를 만들 수는 없었는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핵을 합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약 90. 그리고 만들어진 원소는 나머지 118가지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원소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런데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한 종류 원소로만 된 물질도 있고, 자, 여기에서는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있지. 일반적으로 순수한 금속류 있지, 금속. 네. 철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야.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 그렇죠? 암모니아라는 거는 질소와 수소, 뭐 등등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실제로 원소를 이용하는 예들을 한번 보자. 원소를 이용하는 예. 자, 원소의 이용 중에 첫 번째. 자, 우리 철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사용돼?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 네. 건축물이라든지 교량, 다리야, 다리 등등등 이런 데 많이 이용하잖아. 그 다음에 자, 구리라고 하는 원소는 우리 전선에 많이 사용하죠. 네. 그 다음에 자, 헬륨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니? 풍선. 맞아요. 비행선이나 풍선, 헬륨 풍선 등등에 많이 사용될 수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산소가 이용되는 예를 볼 때는 우리 자, 잠수부에 산소통 있지? 네. 그런 데 사용하죠. 잠수부에 산소통. 그 다음에 수소는 자, 우리 뭐를 쏘아 올리죠? 로켓이나 우주성 뭐 이런 거 쏘아 올리지? 네. 우주 왕복선의 연료예요. 연료로 사용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귀금속으로 사용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주변에서 원소를 이용하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배우는 거지. 네. 그래서 원소의 확인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원소의 확인법은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불꽃색이에요. 자, 불꽃 반응인데 자, 이 불꽃 반응은 모든 금속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 금속 중에 비금속은 안 돼. 비금속은 불꽃색이 안 나타나니까 비금속은 아니고 일부 금속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일부 금속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불꽃 반응의 특징이 있죠. 불꽃 반응의 특징. 자, 어떻게 되죠? 실험 방법이 어때? 비교적 간단하지? 네. 실험 방법이 비교적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물질의 양이 매우 적어도 아주 효과적으로 분리가 돼. 물질의 양이 적어도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원소를 포함하면 같은 색을 띄어요. 그렇지 포함하면 같은 불꽃색이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에 하나를 더 써볼까요? 이런 거지. 자, 물질의 상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 뭐냐면 물질이 고체든 액체든 또는 수용액이든 관계없어요. 자,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얘는 자, 소금은 고체지요. 네. 소금물의 불꽃색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불꽃 반응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방법은 자,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쉬운 방법이 뭐냐면 자, 물질을 에탄올에 녹여. 자, 에탄올에 녹인 후 도가니에 에탄올을 떨어뜨린 후 그냥 불을 붙이면 돼요. 자,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자, 다른 방법이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미크롬사를 이용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네. 자, 니크롬선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자, 첫 번째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담가요. 자, 준식아. 네, 자,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담그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음, 자, 경원이가 대답해봐. 니크롬선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맞아요. 니크롬선을 우리가 쓸 때 막 손으로도 만지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래서 니크롬선에 자, 불순물이 붙어 있을 수 있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묽은 염산에 담근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겉불 곳에 넣어요. 겉불 곳에 넣기 전에 니크롬선에 시료를 묻혀야지. 네. 시료라고 하는 거는 실험에 사용되는 물질들이에요. 자, 니크롬선에 시료를 묻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가스불 같은 것들, 가스버너 이런 것들 보면 불꽃이 두 개로 나오거든. 네. 그랬을 때 니크롬선을 겉불 곳에 넣는 거야. 자, 겉불 곳에 넣고 색을 관찰하자. 자, 그러면 자, 또 여기서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만약에 겉불꽃에 넣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지? 겉불꽃에 넣어야지 숯불꽃보다 보기가 더 편해서. 그래, 그건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쓰려면 겉불꽃 색이 어때요? 연해요. 연해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자. 자, 그 이유는 겉불꽃 색이 자, 속불꽃보다 연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요렇게 할까? 겉불꽃이 온도가 속불꽃보다 더 높아요. 색이 연하여 원소의 불꽃색을 확인하기 더 쉽다는 얘기죠. 네. 자, 이게 속불꽃에 넣지 않고 겉불꽃에 넣는 이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건 모두 다 외워야 돼. 자,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이었나? 뭐였지?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맞구나. 나트륨은 노란색. 그 다음에 칼륨은 무슨 색? 보라색. 보라색. 노란색. 그 다음에 칼슘은 무슨 색이냐? 주황색. 그 다음에 리튬은 붉은색. 빨간색, 노란색. 그렇지. 그 다음에 스트론튬 트런튬 약간 다홍색, 진한 붉은색이라고 하죠. 진한 빨간색. 진한 빨강이라고 불러. 스트론튬. 그 다음에 구리 초록, 청, 청록, 청록색. 그 다음에 바륨
초록 계열인데 이것도 황록색. 황록색. 요 색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손으로 만진 니크롬선을 불꽃색을 묽은 염산에 넣지 않고 손으로 만진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넣었더니 노란색이 나왔다.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니? 니크롬선에 묻어있는 시료가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크롬선에 뭐가 묻은 거야? 나트륨, 트로트리. 나트륨이 묻은 거야? 우리 소금, 손바닥에 나트륨이 있어? 야, 소금, 니네 땀, 손이나 이렇게 막 손 같은 거 입에 대고 혓바닥으로 빨면 무슨 맛이 나? 땀맛? 약간 짠맛 나지 짠맛? 않아? 네. 그래, 우리 몸에서 땀이 나잖아. 땀에 염분이 들어있어요. 그 염분이 염화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에 묻은 땀에 의해서, 그치? 땀 속에 염화나트륨이 있어서 노란색의 나트륨의 불꽃색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네. 그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불꽃 반응으로 우리가 원소를 확인하는 거야. 자, 여기에선 일부의 금속이에요. 금속 전부가 아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색깔을 보니까 붉은색, 진한 붉은색, 주황색 이런 거는 눈으로 딱 하나씩 볼 때는 확인이 안 돼. 쉽게 이게 진한 붉은색인지 또는 그냥 붉은색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우리가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도 원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게 뭐냐면 스펙트럼이에요. 자, 두 번째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은 뭐라고 부르냐면 분광기를, 자, 분광기. 분자가 나눌 분자거든. 빛광자예요. 그래서 빛을 나누는 모든 기계, 프리즘 같은 경우가 모두 분광기야.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까요? 종류. 자,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 자, 연속 스펙트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 프리즘? 어? 프리즘? 연속 스펙트럼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자연현상에도 나오잖아. 시계. 무지개?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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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지개가 바로 연속 스펙트럼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자, 이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강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모두 밝은 띠가 나오죠. 네. 아,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자, 빨강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연속으로 중간에 비어있는 색이 없어요. 꽉 채워져 있지. 자,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자, 두 번째. 선 자, 흡수 스펙트럼. 스펙트럼도 있어요. 이거는 책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군데군데가 검은 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밝은 색이 쭉 있는 거에서 중간중간에 시커멓게 색이 없어져. 자, 이런 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 스펙트럼이에요. 자, 세 번째 선 스펙트럼.
자, 이 선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군데군데 밝은 빛의 띠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자,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들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요걸 배워보자, 이제. 자, 세 번째.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원소의 확인법은 자, 불꽃색이 비슷해도 아주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 알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별을 하느냐면 자, 이런 방법이에요. 자,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수가 달라요. 자,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수가 다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달라요. 자, 선의 수도 다르고, 선의 위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원소마다 나타나는 색과 선의 넓이가 다 달라요. 자, 이것으로 우리는 불꽃색이 비슷해도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이런 예를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자, A라고 하는 물질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자, 스펙트럼이 이런 형태로 찍혀 있어. 자, 이렇게 찍혔다고 보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물질은 자, B는 이렇게 찍혔다고 볼까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물질은 자, 이렇게 찍혔다고 보자. 그런데 어떤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 X야, X. X라고 하는 물질의 스펙트럼을 딱 찍어봤더니 자, 이렇게 나왔다고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 자, 그러면 X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뭐와 뭐가 들어있다? B와 C야. 그렇지. 그렇지. X는 B와 C의 혼합물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네. 요게 바로 불꽃 반응을 했을 때 색이 비슷해도 자, 스펙트럼을 이용하니까 완벽하게 구별이 되더란 말이야. 자, 이게 바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없니? 없어요. 자, 없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뒤쪽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니? 탐구가 나오니? 네. 탐구에 봐봐. 거기 물의 전기분해 나오지? 음. 물의 전기분해. 탐구 A에 보면 물의 전기분해. 네.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뭐하고 뭘로 분해된다고요?
산소와 뭐, 수소, 산소. 그래, 수소와 산소. 자, 물을 전기분해를 했어. 그랬더니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수소를 무슨 기체라고 하느냐면 가연성 기체라고 부르고, 얘 산소는 조연성 기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우리가 용어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가연성 기체는 스스로 불에 탄다는 얘기지. 가연성 물질은 잘 탈 수 있는 물질을 가연성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네. 조연성 물질은 뭐가 조연성 물질일까? 음, 조연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게 조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음, 우리가 종이를 태운다, 나무를 태운다, 가스를 태운다라고 할 때 산소가 없으면 타나? 아니요. 아니요. 없으면 안 타. 그러니까 남이 타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조연성 기체라고 불러.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연성 기체는, 자, 불을 대면 펑 하고 타요. 펑 하고 터져. 자, 이거는 가연성 기체라는 거 수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우리 성냥을 딱 불을 붙인 다음에 불을 딱 끄면 어떠니? 거기 성냥 끝에 빨갛게 불씨가 있지? 네. 그 불씨를 산소 있는 곳에 대잖아? 그러면 그 불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요. 이게 바로 수소와 산소 기체를 알아내는 방법이야. 알겠지?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2학년 거는 지금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만 이대로 배운 거 그대로 잘 외우고 있으면은 그닥 어렵지 않아. 그런데 중학교 거를 제대로 잘 해야 고등학교에 기초가 마련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잘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탐구 B 나와 있니? 네. 탐구 B에 봐봐. 거기에 보면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들 불꽃 반응 나오지?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거만 조금 더 알아볼까? 자, 수소와 산소를 분해할 때 전기 분해하잖아. 네. 그러면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을 하고 수소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 근데 부피비가 2대1로 나와요. 수소가 2, 산소가 1로 나와. 그러니까 수소가 10ml 나왔다. 그러면 산소는 5ml 나와. 그래서 더 기체가 많이 발생한 게 수소야. 알겠지? 네. 이게 전기분해예요. 그러면 전기분해도 끝났고 그 옆에 원소의 불꽃 반응도 설명하면서 다 끝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아인이 질문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요. 없고 준식이는? 저도 괜찮아요. 경원이?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어디를 갈 거냐면 자, 원자와 분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원자와 원소.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는 자, 주기율표에 있지. 선생님이 보내준 원소표 있지. 네. 그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로 나타난 모든 것은 원자를 읽을 수 있어. 자, 잘 봐야 돼, 여기서. 주기율표의 원소 기호로 표시된 것은 모두 원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자는 수를 셀 때 쓰는 개념이에요. 자, 수를 셀 때 쓰는 개념이니까 자, 원소 한 개, 두 개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 틀렸지. 왜? 원자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원소는 자, 요게 또 겹친다. 잘 봐.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로 표시된 것이 모두 원소로도 읽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로 표시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보내준 거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전부 원소 기호지. 자, 그래서 자, 이 속에 O2라는 기호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없어요. 이런 기호는 없는 거야. 원소 주기율표 속에 원소 기호는 O2는 원소 기호로 나타낸 물질이지 주기율표 속에는 O2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소 기호로만 표시된 거는 원자로도 읽을 수 있고 원소로도 읽을 수 있어. 그런데 또 원소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원소야. 자, 물질이야, 물질. 자, 그러니까 O2, 이거 봐봐, O2.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졌니? 네. 그래, 그런 경우는 원소라고 읽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원소라고 읽을 때는 종류 또는 성분, 가지수라 그랬지? 네.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원소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분자는 뭐냐라고 하잖아. 여기서 책을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먼저 더 설명하는 거야. 자, 분자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야, 입자. 자,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분자라고 읽을 수 있는 거는 자, 이거야. 자, 일반적으로 자, 요거 먼저 쓸까요? 일반적으로 두 종류 이상을 자, 여기 봐봐. 일반적으로 두 종류라고 표현했지? 네. 그러면 그 뒤에 원자라고 써야 돼? 원소라고 써야 돼? 원소. 원소. 그렇지, 원소라고 표현을 해야 돼. 원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자, 음. 그치?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돼요. 근데 잘 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금속이라는 게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건 분자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분자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어, 예외. 어떤 예외가 있냐면, 자, 예외적으로 일원자 분자가 있어. 일원자 분자. 자, 말 그대로 일원자 분자는 하나의 원자인 게 바로 분자까지 돼. 자, 그건 세 개만 외우자. 뭐가 있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이 세 개는 원자이면서 분자까지 되는 문제. 네. 자, 그러면 잘 봐봐. 일반적으로 분자는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이 된다 그랬지? 네. 선생님, 여기 보자. 선생님이 이 표현을 잘못했네. 밑에 비금속 원소라는 말을 썼으니까 선생님이 표현을 잘못했네.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자, 둘 이상, 두 개 이상. 그러면 뒤에는 원자야, 원소야? 원자. 원자. 그렇지, 원자죠, 원자. 그치? 네. 근데 그 둘 이상의 원자 모두 다 비금속 원소로 구성이 돼야 돼. 이걸 우리는 분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일반적으로 분자는 나누어질까? 일반적으로 분자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눌 수 있어.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있어요. 아, 뭘로? 네. 원자. 원자로 나눌 수 그렇지, 있어요. 원자로 나눌 수 있지. 왜?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니까 일반적으로. 음, 그래서 분자는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어. 뭘로? 분자는 원자로 나눌 수 있고, 자, 나누어질 때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자, 이게 분자야.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화합물이라고 읽는 게 있거든. 네. 자, 화합물이라고 읽는 물질은 두 종류 이상의 자, 종류라고 썼으니까 그 뒤에는 원소가 와야 돼, 원자가 와야 돼. 원자. 고, 그렇지, 원소가 와야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모두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원소 외워야 할 거 선생님이 보내준 원소 주기율표 한번 볼까요? 거기서 외워야 될 거 선생님이 몇 개 쭉 체크해 줄게. 자, 선생님처럼 지금 20개, 20번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 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알겠니? 네. 그 다음에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자, 크롬,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나와 있죠? 네. 30번까지 그거 지금 불러준 거. 그 다음에 자, 저쪽에 35번에 브로민 있니? BR? 네.
자, BR 밑에 53번에 I 있어요? 네, 아이오딘이라고 나있지? 네. 그거 외우고. 자, 그 다음에 38번 이름이 뭐야? 스트론튬이요. 스트론튬 아까 우리 또 나왔죠? 스트론튬 진한 붉은색. 네, SR. 그 다음에 47번이 뭐야? 은이요. AG. AG 은으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48번 CD. 카드뮴. 카드뮴. 그 다음에 50번 SN 주석. 주석. 그 다음에 55번에 55번에 세슘. 세슘이 나와있지, 세슘. 네, 56번에 BA, 바륨. 바륨. 그 다음에 74번인가요? W, 네, 텅스텐. 그 다음에 78번 PT, 백금. 네, 백금. 그 다음에 79번에 AU, 금. 금. 그 다음에 80번에 HG, 수은이요. 네, 수은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82번 82번. 뭐지? PB 납. 납이 있죠? 납. 네,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92번 92번. 우라늄 92번. 우라늄. 나와있니? 네, 그거는 최소한 알고 가야 돼. 무조건 외우자는 얘기야, 그거는. 네, 자, 나중에 이제 원소 기호 만드는 것도 나오니까 그거는 무조건 외우고. 자, 이제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화학식으로 이런 예를 하나 들었다고 해볼까요? 자, 봐봐. 어떤 경우에 NaC.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준 거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써놓고 네,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잘 봐. 이 중에서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게 있나?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거 있어? 네. 뭐? 그냥 헬륨이랑 철? 맞아? 맞아요. 잘 맞췄네? 헬륨하고 철은 여기 봐.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건 주기율표에 원소기호로 표시된 건 모두 원자로 읽을 수 있다 그랬지? 네, 맞아요. 얘네는 원자로 읽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원소로 읽을 수 있는 거 있나? 나머지요. 나머지 이제, 다 원소야? 아니. 저기, 나머지는 H2, 뭐가? H2랑 O3. 자, 여기 봐봐, 여기. 이거 겹치지 않아? 그러면, 겹치니까 무조건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같이, 거는 원소로도 읽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야?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원소로 읽을 수 같이, 있다 그랬지?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H2O3 이렇게 읽는 거야. 얘네는 원소로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로 읽을 수 있는 거 있나? 자, 음, 여기서 있지? 잘 봐. 요 20번까지 중에서는 네, 요거만 금속이에요. 네, 나머지는 다 비금속이야. 20번까지 중에서는.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분자로 읽을 수 있는 건, 자, 여기에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돼도 되지만 모두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돼야 된다 그랬지? 네, 이게 분자야. 그럼 분자로 읽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NH3랑, 어, 그냥
Fe2O3 NH3. 아니야. 잘 봐. 여기에서는 헬륨도 분자고 H2O3 아, 네네. NH3가 분자야. 음, 자, 왜 아, 그러냐면 헬륨은 이론자 분자에 있었지. 네. 그래,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 그 다음에 H2O2NH3는 비금속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예요. 네. 그게 바로 분자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NaCl이나 Fe2O3에서 이거 봐. Fe 철이 금속이지. 네. 그 다음에 여기 Na 나트륨 금속이지. 네.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건 분자로 절대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얘네는 이제 화합물이라고 있는 거야. 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돼. 그러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된 건 뭐야? NaCl이 있고 NH3도 있고 네. Fe2O3도 있죠. 네. 얘네들을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요게 우리가 물질을 구분하는 데에서 원자의 개념하고 원소의 개념이야. 근데 고등학생들도 있지. 시험 문제 나오거든. 이게 원소인지 원자인지 이런 문제가 지문에 나와요. 보기 중에. 근데 이거를 실제로 구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 자, 우리는 완전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보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조금 더 들어갈 거야. 책에 원자와 분자 나와 있니? 네. 자, 원자와 분자를 보자. 원자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요거 지우고. 자, 원자.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원자는 뭐를 원자라고 하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자, 요게 바로 원자야. 자, 그런데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이제 봐.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원자 핵은 또 구성되는 게 있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야.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거는 양성자라는 게 있어.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떼요. 알겠니? 네. 자,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얘기야, 쉽게. 그리고 이 양성자 숫자가 바로 원소 번호가 양성자 수예요. 자, 원소 번호를 결정해. 자, 쉽게 얘기하면 원소에 거기에 선생님이 보내준 거에 1번이 누구냐? 1번이 누구야? 수소예요. 수소지? 네. 걔네 1번이라고 했잖아, 1번. 네. 그럼 양성자 숫자가 몇 개란 뜻이야? 한 개? 한 개, 거봐. 이 원소 번호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거기에 9번에 플로리닌이 F? 네. 9번이야, 9번. 그러면 양성자 수는 몇 개야? 9개. 9개. 맞아요. 그게 원소 번호를 결정하는 양성자. 그리고 자, 원자의 질량에 관여해. 그 다음에 원자 핵에는 중성자라는 물질도 있어요. 자, 중성자는 중성이야. 그래서 중성자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자, 중성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만 있지? 네.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중성자가 없어. 근데 다른 원소들은 중성자도 있어. 그리고 얘는 질량에 관여를 해. 원자의 질량에 관여해.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원자핵의 질량에 관여하는 입자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으니까 자,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겠다. 그치? 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자,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떼요. 알겠니? 네. 자, 우리 모든 원자는 중성의 원자라고 불러. 중성의 원자. 쉽게 얘기하면 원자는 중성이다 이런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왜 중성이라는 말을 쓸까? 원자 핵 수만큼 전자가 있어서 원자의 핵수만큼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만큼 전자의 맞아. 개수가 있어서 그게 맞는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자, 원자 핵이 띠는 전하 플러스 전하만큼 마이너스 전하 응? 자, 중간에 잠깐 끊겼었다. 그치? 네. 다시 네. 선생님 얘기하는 거 봐봐. 원자 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만큼 전자가 똑같이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은 원자핵 속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게 뭐라 그랬어?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라 그랬잖아. 그러면 중성의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무엇의 수가 같아야 될까? 전자의 수. 전자의 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돌턴의 원자설이 책에는 안 나오거든. 근데 원자설을 제일 정확하게 이제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을 배워볼 거야. 자,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돌턴의 원자설에 의하면 자,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지.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같은 원자는 질량, 크기, 모양, 성질이 모두 어떨까? 같다. 같아야 되지. 네. 그 다음에 다른 원자는 모양, 크기, 달라야 성질이 모두 어때? 달라야 달라.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원자는 모양, 크기, 질량 등이 같고 다른 원자는 모양, 크기, 질량 등이 다르다야. 성질도 다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해 안 변해? 안 안 변. 변해. 변할 수 없어요. 연금술사들이 만약에 금을 만드는 게 성공했다면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하는 거야. 근데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봐봐. 물질을 이룰 때 원자는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지지 않아요.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원자가 결합할 때는 항상 정수비로만 결합하니? 네, 그래,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니까 정수의 개수비로만 결합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자, 원자가 결합하여 물질을 이룰 때는 정수비로 결합을 해요. 알겠지? 네, 이게 바로 돌턴이 말한 원자설이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봐봐. 이제 나머지는 원자에 대해서 책에 있는 거 그냥 쭉 읽어봐 줄 테니까 한번 볼까? 자, 원자의 특징,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 당연히 원소의 종류마다 다 원자의 그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했니? 네, 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의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의 수하고 같다 그랬지? 네, 자, 그리고 원자의 크기는 무지무지하게 작아요. 알겠니? 네, 원자의 크기는 너무나 작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원자의 크기 중에 원자액의 크기는 더 작아. 어느 정도냐면, 자, 우리 축구장에 네, 축구장 가운데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한 쇠구슬을 딱 가운데 떨어뜨려. 그러면 그게 원자핵의 크기야. 그리고 축구장 전체가 원자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도 너무나 작다는 얘기겠지. 네, 그 얘기는 그대로 읽어보면 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자 모형을 배워볼 거야. 자, 원자 모형. 자, 왜 모형을 만들까? 한번 생각을 음, 해봐. 왜 원자의 모형을 만들겠어? 보기가 이해하기 쉬워라. 힘드니까? 어? 보기가 사실 힘드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자, 눈에 볼 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할까요?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형을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모형을 만들 때 있지? 더 이상 깨지지 않으면 모형이 될 수 있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쇠구슬도 모형이 될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볼트나 너트도 모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립 있지, 클립. 이런 것들도 다 원자의 모형으로 쓸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원자는 이렇게 해요. 플러스 1, 1번이지요? 네, 그래서 플러스 1 해놓고 요 동그라미 이렇게 쳐서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걸으면 이게 수소 원자 모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몇 번이 있냐면 8번에 산소가 있어, 산소. 산소는 8번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몇 개 있어? 8개, 8개. 8개. 그리고 주변에 마이너스 몇 개 그리면 돼? 8개, 10개. 8개 그리면 돼요.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원소의 원자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있지 선생님처럼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우면은 되게 편해. 그래서 자, 이거 봐봐. 수소 1번, 헬륨 2번,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10번이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번까지 이 순서대로 외우면 자, 헬륨의 모형을 어떻게 하면 돼? 2번이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전자는 몇 개 그리면 돼? 마이너스 2개. 전자 마이너스 2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지. 네. 거봐, 그러면 되게 쉽겠지. 탄소는 몇 번이야, 얘? 6번. 6번이니까 플러스 몇 개 그리면 돼? 6.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개 넣어주면 돼? 6개. 이렇게 6개 그려 넣어주면 되잖아. 이게 탄소의 원자 모형 이렇게 할 수 있잖아.